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김영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창구 프로그램 2기 모집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총 2부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1부에서는 제가 먼저 창구 프로그램 2기에 대한 개요 및 신청 접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세 분의 구글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올해 구글 플레이에서 준비한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분야 기업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창구 프로그램 공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지원 사항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창구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드리면, 창구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의 창이라는 글자와 구글 플레이의 구라는 앞글자를 따서 창구로 네이밍하였으며, 모바일 게임, 앱 분야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창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구 프로그램은 작년 처음으로 런칭하여 유망 모바일의 스타트업 60개사를 창구 1기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지원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형 클리커 게임 매드포 댄스를 서비스하는 버드레터는 작년 기준 미국 모바일 게임 13위,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 돌파, 120개국 게임 서비스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운영하는 프렌트립은 작년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 올해는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저희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과 체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창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지원 요건입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텐데요. 작년까지 창업 3년에서 7년의 도약기 기업이 하나에 지원하던 창구 프로그램이 올해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분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게임, 라이프스타일 등 모바일 앱 분야이며, 선정 규모는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총 100개사 내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100개사 모두에게 성장 지원 세미나 등 구글에서 제공하는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의 도약기 기업 중 상위 60개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평가를 통해 2년간 최대 4억 원의 R&D 자금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중 상위 20개사에는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3년에서 7년의 도약기 기업과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은 신청 절차가 상이하여 뒤편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프로그램은 모바일 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압축하여 교육부터 콘텐츠 고도화, 투자 연계, 네트워킹 홍보까지 토탈 패키지 형식의 지원 체계를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의 개발력 확보 및 호환성 향상, 시장 최적화 등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고도화를 위하여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드리고, 이와 병행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세미나, 심층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기업들이 목표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체계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 고도화 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프로그램 2기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및 기술 개발 개선에 필요한 지원 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드리며, 창구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통해 앱 품질 개선, 검증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0의 창구 공동관을 조성하여 쇼케이스, 바이어 매칭 상담회 등 스타트업 분들에게 홍보 및 판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 구글 직원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업 3년에서 7년의 도약기 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신청하는 공고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공고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업력에 따라 신청하시는 공고와 신청 기간,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 분들은 공고번호 제2020-207호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3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의 도약기 스타트업 분들은 공고번호 제2020-231호 창구 프로그램 2020년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7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로 신청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업 신청 시 창구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는 별도의 콤보 박스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창구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셔서 같이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공고 모두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1부의 마지막 순서로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프로그램은 서류와 시연 발표 총 두 단계로 평가를 시행합니다. 구글 내부 전문가와 외부 시장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스타트업의 개발 역량, 기술의 독창성, 제품의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1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여 2단계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추진 프로세스 및 일정에 대해 도약 패키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창구 프로그램 2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모집하고 5월과 6월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기업을 선발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스타트업 분들은 6월부터 총 10개월 이내에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일정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1부 순서는 이걸로 마치고 2부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기업가 여러분. 구글에서 한국 개발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함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창구 프로그램 2기를 위해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 지원 계획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에 앞서 2019년 창구 1기에 비해 2020년 창구 2기 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2기를 기획하며 저희 구글 역시 창업진흥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참석하셨던 창업기업분들의 피드백을 여러 방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기 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고 또 좋았던 점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창구 멤버 100개 기업분들 모두가 받으실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신설하였고, 둘째는 그저 모바일 비즈니스가 아니라 조직관리 노하우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창구 프로그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기업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지원하는 창구 성장 지원 패키지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대폭 강화된 혜택으로 창업기업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내용의 커리큘럼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각 기업 개별로 진행될 심층 컨설팅이고, 셋째는 셀프 스터디가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온라인 문의 채널입니다. 이렇게 좋은 앱을 만들고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과 함께 더 많은 유저가 창구 기업의 훌륭한 앱을 만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홍보 지원 혜택을 마련하였고요. 또한 창구 이후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돕는 데모데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특별히 신설된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입니다.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는 마케팅, 수익화, 해외 진출 등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내용과 함께 데이터 분석, 조직 관리,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등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각 분야에 대한 구글 내부 또 외부의 전문가 연사를 초청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는 창구 멤버가 선발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창구 멤버 100개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구 멤버께는 구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해드립니다. 세미나 주제는 앱게임 비즈니스에 필요한 필수 기술과 마케팅, 광고 수익화이며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창업기업마다 다른 앱 카테고리 그리고 서비스 단계, 니즈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1 심층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개발, 출시, 글로벌 시장 확장에 이르기까지 출시 단계에 필요한 세계 컨설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전략 구축과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는 구글 플레이의 출시 및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 그리고 애드목 광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익화 컨설팅, 마지막으로 구글 광고 플랫폼을 활용한 유저 획득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심층 컨설팅은 순위평가 이후 탑 10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도 우리 팀원들도 이런 좋은 정보를 같이 알면 좋을 텐데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운영하는 플레이 아카데미에 접속하시면 상당히 많은 교육 내용을 전 직원이 쉽고 편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수강이 가능하니 화면에 URL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구 멤버라면 플레이 아카데미로 공부하신 내용 중 궁금한 내용 또는 평소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구글 플레이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실 수 있는 창구 전용 이메일 문의 채널이 제공될 예정이고, 또 누구나 애드목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애드목 플러스 친구도 운영 중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케팅 및 홍보 지원입니다.
작년 지스타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창업진흥원의 창구관 그리고 구글 플레이의 창구 탑3 개발사 체험존에 몰린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역시 창구에서 선발된 상위 기업 중 전시에 적합한 앱게임 기업을 선별하여 구글 플레이관에서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단순 전시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저들이 이 창구의 앱게임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스타의 일정이나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위 기업의 앱과 게임을 보다 많은 유저에게 알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글이 직접 광고 캠페인을 제작하고 집행해드리는 큰 혜택도 제공됩니다. 작년 1기의 경우 탑3의 앱과 게임의 혜택이 제공되었고요. 단순 앱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스토리를 담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많은 유저와 개발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2,300만 뷰라는 어마어마한 뷰수와 함께 개발사의 일 매출 그리고 다운로드 증대도 이끌 수 있었는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구글 플레이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고가 집행되는 동안 다양한 구글 채널을 통해 여러 소셜 캠페인이나 PR 인터뷰, 스토어 내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스토어 내 프로그램 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구글 플레이 포인트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플레이 포인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매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창구 프로그램에 선발되신 상위 기업의 경우 해당 앱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아이템 구매 시 포인트를 추가로 더 적립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스토어 내 추가 홍보 기회를 드리고 많은 유저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혜택인 데모데이를 소개해드립니다. 데모데이는 창구 기업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구글의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구글 포 스타트업과 함께 국내 및 해외 유수의 VC, 퍼블리셔를 초청하여 창구 기업가 여러분의 앱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창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의 월별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구 프로그램 2기 멤버 선발이 완료된 6월부터 창구 성장 지원 세미나로 시작하여 창구 성장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설팅 및 마케팅 캠페인, G스타와 데모데이 등은 4분기에 대부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모든 프로그램 일정은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구글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원 내용들이 실제 창업기업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구글 그리고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으신 작년 탑3 기업의 생생한 후기와 성장 스토리를 유튜브 크리에이터 태용의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후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마케팅 계획 설정하는 법과 광고를 통한 수익화 모델 구축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 손준하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앱을 더 많은 유저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마케팅 계획을 설정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마케터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이 7천조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모바일 앱 시장은 개발에서 배포, 그리고 앱 내 수많은 거래와 광고를 통한 수익화, 그리고 앱을 마케팅하는 모든 단계까지 전 영역에 있어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는 연평균 45%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모바일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앱 내 구매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행동 역시 지난 몇 년간 많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지출 역시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가 시간과 취미, 학습, 쇼핑이나 거래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영역에서 모바일 앱 시장의 성장을 매우 밀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앱을 통하지 않던 일들이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상 속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는 앱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사용자들은 어떤 앱들이 출시되었는지 예전보다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앱 사이에서 어떤 앱이 더 좋은 앱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은 앱 사이에서 우리 앱을 알리고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앱을 통하지 않았던 일들을 앱을 통해서 할 때 이루어지는 변화와 그 장점을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앱을 단순히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앱의 유저 획득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앱 마케팅은 예전보다 더 보편화되고 그리고 규모와 기술 면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막상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가장 큰 걱정이 드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사내에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할 만한 조직이 없거나 마케팅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로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 성과를 잘 측정하고 나아가서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의 앱 마케팅 솔루션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여 마케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확한 성과 측정을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머신러닝 기술은 우리 앱을 좋아하고 많이 사용할 만한 유저들을 찾아내는데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키워드나 타겟팅, 지면 등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앱에 적합한 유저를 효율적인 비용에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 툴인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양한 어트리뷰션 툴들을 활용해서 광고 집행과 동시에 정확한 광고 성과를 측정하여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제작에 있어서도 자동화된 소재 제작 기능을 제공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소재만 입력하더라도 구글닷컴의 검색 결과, 구글 플레이, 애드몹, GDN 등의 다양한 지면의 광고를 내보내 유저에게 앱을 알릴 수 있고 유튜브 내에서도 화려한 영상 광고 없이도 앱을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 제작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유저들에게 앱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케팅 캠페인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 생각보다 쉽게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 캠페인을 계획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 앱 마케팅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방안은 무척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4가지 단계에 맞춰서 마케팅 계획 수립 방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4단계의 마케팅 계획 수립은 주요 지표 점검, 마케팅 목표 설정, 진출 국가 선택, 마케팅 예산 편성 및 배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주요 지표 점검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최근 마케팅의 트렌드는 데이터 기반으로 유저를 자동으로 찾아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성과 측정을 통해서 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개발사들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 데이터 추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앱을 만들기 위해서 앱 개발이나 운영 못지않게 마케팅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 만큼 마케팅을 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파이어베이스 혹은 3자 어트리뷰션 SDK를 설치해서 주요 이벤트를 측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측정해야 할 주요 데이터들로는 먼저 수익성과 관련해서 구매 혹은 광고 수익을 유저별로 측정하거나 LTV로 전환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저들이 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핵심 서비스와 게임에서는 핵심 단계까지 잘 진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텐션이나 앱 내에서 유저들이 거치게 되는 주요 이벤트들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측정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는 목표 지표를 수립하거나 혹은 이미 런칭한 앱의 경우라면 해당 지표들을 실제로 측정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표 확인 과정은 단순히 마케팅 목표를 설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유저들이 앱을 사용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의 사용률을 더 높여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앱 마케팅의 목표는 운영하고 있는 앱의 특성과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앱에 맞는 목표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마케팅 목표를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설치, 전환, 활성화 유저, 매출과 같이 총 4가지 유형으로 앱 마케팅의 목표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 4가지가 앱 운영에 모두 중요하겠지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를 선택하고 마케팅을 운영하는 것이 이후에 일관성 있는 성과 측정과 마케팅 운영상의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설치의 경우 가장 처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마케팅 목표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설치 수를 확보하고 싶다는 마케팅 목표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목표는 단순하고 명확한 지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에는 마케팅 목표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목표 설치 수를 달성하더라도 앱 내에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탈이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치 목표 설정을 권장드리는 앱의 유형은 광고 수익화 중심의 앱이나 게임으로 유저의 LTV를 명확히 파악해서 LTV 이하의 CPI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수립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소개드릴 유형은 앱 내 주요 전환 혹은 앱 내 유저들이 머물도록 하는 활성 유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은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먼저 앱을 꾸준히 사용하고 중요한 진입 단계까지 유저들이 도달하도록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지표 모두 단순히 설치가 아니라 앱 내의 전환이나 리텐션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별 유저의 전환을 중요시할지 혹은 많은 유저들이 머물면서 유저 간 거래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볼지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앱의 계좌 등록, 중고차 앱의 견적 문의 등의 전환을 떠올려 볼 수 있고 이 전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은 전환 대비 비용, 즉 CPI가 얼마인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활성 유저의 경우 주로 유저 간 거래나 컨텐츠 공유, 소통 등이 중심이 되는 앱들로 중고거래나 소셜, 엔터테인먼트 앱들에 적합한 목표가 될 수 있고 DAU, MAU를 특정 기간까지 얼마나 증가시킬지를 목표로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거래가 활발한 경우 매출 자체를 타겟팅하는 마지막 유형의 목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앱 구매 모델 중심의 게임과 앱, 그리고 쇼핑 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표이며 마케팅 목표로 매출과 혹은 광고 비용 대비 수익을 주요 지표로 설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진출국가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출국가는 앱을 개발하는 단계와 서비스 확장에서 큰 결정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국가 진출과 기존 진출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포함해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국가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요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총 4가지 유형의 데이터들은 내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크게 이 4가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목표 매출과 유저 수를 각 국가에서 유입하고자 할 때 과연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유저가 있고 마케팅 비용 투자 시에 충분한 매출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유사 장르 앱들이 대략 설치당 비용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는 운영하시는 앱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유저 한 명을 획득할 때 비용 대비 기대 수익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케팅을 확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유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카테고리의 연간 앱 다운로드 수 등을 확인해 보면 종종 어떤 국가들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렴한 유저 획득 비용에 대비하여 유입 가능한 유저 수 자체가 지나치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당 수익성과 함께 기대 가능한 총 수익을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나면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국가의 마케팅을 우선 집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3단계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예산 편성 단계입니다. 먼저 지표 점검을 통해서 현 상황에서 마케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설치 혹은 전환수를 목표로 할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 진출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하고, 또한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시키고자 하는 유저 비중에 대한 대략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신규 진출 시장일수록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마케팅 규모가 클수록 부수적인 효과로 함께 유입되는 유저들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측정에 활용할 KPI를 마케팅 진행 전에 미리 설정해 두어야 이후에 일관된 마케팅 캠페인 운영과 정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총 예산 설정을 위한 비용 계산입니다. 목표 설치수나 전환수를 설정하였다면 대략적인 목표 CPI, CPA의 곱으로 총 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설치가 아니라 전환, 활성화 유저, 매출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구매율, 전환율, 리텐션 등의 지표를 활용해서 목표 설치수를 역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총 예산을 기간, 국가, 캠페인 단위로 분할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일별 최소 예산입니다. 자동화된 솔루션 활용을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일별로 꾸준한 설치 혹은 전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일별 목표 설치당 비용 대비 100배,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일별 목표 전환당 비용 대비 40배의 예산이 최소로 필요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간, 국가, 캠페인 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간 설정의 경우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일별 최소 예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케팅 목표에 따라 짧게는 2에서 4주, 길게는 8주 이상의 기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마케팅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창구 프로그램 지원에 앞서서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효율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과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온라인 파트너십 그룹에서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배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스마트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익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모델 다각화는 왜 필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앱 생태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 앱 생태계가 시작된 2008년에는 유료 앱의 비중이 75% 정도였지만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이런 비중이 10%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앱의 비중은 4%, iOS에서 유료 앱의 비중은 9%로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즉, 이 말은 여러분이 유료로만 앱을 출시하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료 앱을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결제 또는 프리미엄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정기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수주하고 운영하는 광고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모델들은 각각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제 또는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유료 사용자의 비율은 5% 내외입니다. 즉, 나머지 95%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 월 정기 구독 모델은 월 정기 구독 비중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앱의 콘텐츠를 개선하여야 되고 수익 변동성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광고를 수주하고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광고 영업 그리고 운영에 따른 리소스가 계속 들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수익 모델의 챌린지를 네트워크 광고라는 것으로 보완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것을 광고 수익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광고 수익화를 통해서 결제를 하지 않는 유저, 즉 95%의 유저에 대해서 추가로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앱의 트래픽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익 변동성을 줄여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다수의 개발사들은 광고 수익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전 모바일이라는 업체에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0%에 이르는 개발사들이 광고를 수익 모델로 고려하고 있고요. 이는 다른 모든 수익 모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앱 내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인앱 결제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인앱 광고 수익은 결코 작지 않으며 글로벌 전체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봐도 광고 수익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광고 수익 모델은 필수인데요. 이 그래프는 글로벌 게임사들의 전체 매출 그리고 전체 트래픽을 지역별로 쪼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동남아와 인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들 지역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트래픽은 많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국가와 지역의 경우 광고 수익 모델을 꼭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자에 맞게 한쪽의 수익 모델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 있는 수익 모델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앱 결제 또는 광고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둘 다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시켜 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야 될까요? 우선 다양한 유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과금 사용자뿐만 아니라 과금을 하지 않는 사용자까지 만족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월 정기 구독, 인앱 결제, 그리고 광고 사업 모델을 적절히 믹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국의 판도라는 우리나라의 멜론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글로벌 4억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는 월 13불 정도의 월 정기 구독 모델을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무과금 유저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광고 수익 모델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유저는 30초 동안 동영상 광고를 보면 30분 동안 음악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만든 폴라리스 오피스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선 월 6,600원의 정기 구독 모델을 통해 프리미엄 문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도 다양한 포맷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30초 동안 광고를 보면 다른 모든 포맷, 즉 배너 또는 전면 광고를 제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설계된 광고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판도라의 사장님은 리어드 광고, 즉 사용자가 동영상 광고를 보고 특정 가치를 즐길 수 있는 광고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즐기기 위해 돈을 쓸지 또는 광고를 보며 시간을 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사례를 살펴볼까요? 작년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비의 궁수의 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출시한 궁수의 전설은 짧은 기간 안에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비는 과금 그리고 무과금 유저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 컨텐츠를 원했고 또한 수익 모델도 다양하게 가져가길 바랬습니다. 그 결과 리워드 광고를 게임 내에 자연스럽게 적용했는데요. 이후 하비는 40%나 더 높은 알프다우, 즉 사용자 한 명당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한 수익도 목표 대비 20%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형 동영상을 통해 사용자가 게임 내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계획한 것 대비 10배 높은 DAU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개발사의 사례도 같이 보겠습니다. 토글기어는 작년 창구 프로그램에서 7위를 기록한 게임사인데요. 전략 게임인 헥소니아를 작년 1월 출시했습니다. 토글기어도 하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저들이 게임의 콘텐츠를 온전히 즐기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인앱 재화를 개편함과 동시에 리워드 광고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18.5%나 높은 알프다우, 즉 매출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광고 수익 비중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 매출,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토글기어와 같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적용하고 여러 유저분들께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수익 모델 다각화 구글이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구글 애드몹,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글 창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